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방으로의 긴 여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가족 간의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 작은 불씨로도 기어이 터지고 마는 그런 가족 분쟁들 누구나 가지고 있죠. 물론 그런 것이 없이 화목한 가정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때그때 이제 원만하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성격적 결함, 분노라든가 비난, 짜증, 그리고 생색도 너무 지나치면 이것도 하나의 결함이 될 수 있죠. 그러한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연쇄적인 그런 갈등 관계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가정만의 어떤 그 원죄 같은 불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작은 불씨로도 피어나서 큰 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분쟁, 갈등 이 자체는 누구하고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거지만, 특히 이 가족 간의 분쟁은 사람을 참 쓸쓸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위안의 책, 치유의 책에 대해서 한 권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책인데, 사실 문학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결국 어떤 인간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그런 예술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문학의 원형이라고 하면 그리스 비극을 꼽는데, 비극이잖아요. 우리는 비극을 보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비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포와 연민이잖아요. 공포, 그 극 속에 비극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공포. 그런데 실제는 이제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나보다 더 심한 그런 큰 비극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연민은 극 속에서 부당하게, 아니 선한 인물이 저런 부당한 구조라든가 부당한 주변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경우, 일종의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또 겪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극이 우리 인류 대대로 극이라든가 어떤 문학적 형식 이런 것들의 주요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 SNS를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는 비극이 아니죠. 비극을 다 간직하고 있는데, 비극은 꽁꽁 숨겨놓고 아주 최상의 것들만 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늘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는데, SNS에는 어제 부모님 모시고 이러저러한 맛있는 걸 먹고 왔어요, 함께 웃는 사진 올려놓는 거죠. 뭐지? 주변인들은 다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한데, 아니 우리 가족만 막장이구만,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튼 삶이라는 건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 그 자체가 사실 비극이잖아요. 태어나서 생존 자체를 한다는 거, 그게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견디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의 또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비극으로서의 삶, 또 비극으로서의 치유의 문학, 그리고 현대판 SNS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극의 작가는 유진 오닐인데, 미국 극작가 중에서 이제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고, 풀리처상을 이제 4번이나 받았죠. 그리고 전 세계 연극계 중에서 세익스피어, 버나드 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가가 바로 유진 오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또 참고해보고 읽어본다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이 이제 상연을 할 때 또 한번 본다면 또 새롭고 극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게 가질 수가 있겠죠. 이 유진 오닐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이 책 내용이 그냥 그 자신의 자전적, 책 자체가 경험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쓴 그런 책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있고, 형제 간의 불화라든가, 그리고 유진 오닐 작가의 또 자녀, 장남도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의 사랑, 이런 부재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랑을 주는 여인을 찾아 방황을 했는데 실패하고 결혼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책을 읽을 때 서문을 보면 좀 의아해요. 아니, 비극이라고 해서 찾았는데 유진 오닐이 아내 칼로타에게 아주 지극한 사랑의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칼로타가 셋째 부인인데 헌신적으로 유진 오닐을 보살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말년의 일시적인 기간에 불과하고 평생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산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은 유진 오닐이 피로 쓴, 눈물로 쓴 그런 극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이걸 직접 읽어보면 사실 재미는 그다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극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승전결, 아니 내용이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 궁금함,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사건, 특별한 사건이 없고 극 내내 4명의 가족이 서로의 가슴을 그냥 후벼 파는 그런 대사들, 그러니까 평생 내내가 그냥 갈등인 거죠. 그런 대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내가 겪고 있는 가족 분쟁이라든가 가족 갈등에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극적이지 않은 거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나름 또 잘 읽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줄거리라고 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고, 가족들에게도 돈을 아끼는 아주 구두쇠 같은 그 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마약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각 속에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장남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유진 오닐의 역할인데, 불안한 이 가족사 중에서 힘들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선원 생활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폐결핵이 걸리게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뜯고 물고 하는, 대사가 남발하는 그런 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주제가 이제 가족 갈등 분쟁인데, 자, 그러면 가족의 불화,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친 몰입보다는 적당한 거리감, 이런 소제목을 뽑아봤는데,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이 책의 맨 뒤에 그 역자의 글이 있는데, 역자의 글 속에서 뽑은 거예요. 내용을 보면 자기 파멸 밖에는 달리 분출구를 찾을 길 없는 오랜 상처. 그러니까 가족 갈등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기 파멸의 직접적 원인이 가족 갈등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파멸되고 싶은데 그 핑계는 가족 불화야, 여기서 나는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의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저 덮어두고 견뎌낼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에서의 무력감,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게 행복감을 주고 자신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타이탄의 도구들, 그런 책에서도 살펴봤는데, 그거 하나 아침부터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런 얘기인데, 가족 불화, 그게 안 되죠. 너무 거대한 쓴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무력감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제 지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갈등이. 자, 그럼에도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질긴 애증, 그러니까 애증,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폭발하고 싶네, 뭔가 단절하고 싶네. 그래도 결국 가족이니까 또 쳇바퀴가 되는 것이고, 또다시 그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야. 엄청난 칼로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쏟을 수 있는 뇌의 용량이라든가 의지력, 그런 것들이 남아돌지 않는 거죠. 여기서 다 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을 파국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파멸, 무력감, 쳇바퀴의 애증, 이런 것들에 지나친 몰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보다는 적당한 거리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핏줄이고 평생의 안정기지고, 여튼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자기 파멸하고 무력감에 의지력을 다 낭비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적당한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대로 자신의 삶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족 불화라든가 분쟁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다면. 그러니까 가족 불화, 분쟁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자. 너무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이 책 속의 인물들, 나보다 더 심한, 더 지극히 큰 불행을 겪고 있는 공포, 연민,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